안녕하세요. 하노이 바라기입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어를 배운 지 한 달 정도 되었어요. 이제는 알파벳 읽는 거 하고, 단어 읽는 거, 성조, 요 정도까지 지금 현재 배운 상태인데, 와, 진짜 하루에 4시간, 3시간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한 2주 정도 업로드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는 저의 휴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오늘 드디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영상 들어오실 때 제가 올려놓은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베트남의 페이스북 그리고 틱톡 요런 데 보면은 그 한국 사람들 프로필을 올려놓고 그 여성분들을 모집을 하는 그런 마담이 올려놓은 광고 글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똑같이 만든 겁니다. 뭔가 제 흑역사를 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즐거우셨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요걸 접하게 되는 곳이 유튜브나 SNS 요런 쪽에서 아마 가장 먼저 접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다 업체들이 올려놓은 영상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려면 무조건 업체를 찾아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사용해야 될 방법을 저처럼 가장 먼저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 놓습니다. 왜 그 국제결혼 업체를 찾아가는 걸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제결혼이나 국내 결혼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은 회사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SNS에서 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연락을 하다가 사귀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친구나 지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지인이 소개를 시켜줘서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봤는데, 이 사람 괜찮네 해서 사귀다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리고 동호회나 종교 요런 쪽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다가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결정사에 이제 프로필을 보내서 거기서 매칭돼서 만나다가 결혼하는 케이스, 한 요렇게 5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보통 결정사에 가입하는 거는 거의 맨 마지막에 보통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맨 처음부터 나는 결혼이 하고 싶다 해서 바로 결정사에 등록을 한다, 저는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국제결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먼저 이 앞에 이런 4가지들을 해보고 결혼 회사를 통해서 결혼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국제결혼 회사에 찾아가서 가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지, 이게 맨 처음부터 국제결혼 회사에 들어가서 진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처럼 맨 처음 국제결혼 정보 회사를 찾아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앞에 것들을 만약에 먼저 하고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업체를 찾아가면은 이제 제 스스로도 나는 여기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찾아가면은 괜찮은데, 가장 먼저 만약에 국제결혼회사를 찾아간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뭐냐, 그냥 순수히 랜덤으로 가차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진짜 이제 결혼 안 하면은 나는 죽는다, 뭐 이런 수준까지 간 게 아니라면 먼저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직접 사람들도 만나보고, 자주 다니면 친구들도 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소개도 받아보고, 그리고 뭐 SNS, 뭐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뭐 헬로우톡 이런 데서도 이제 뭐 얘기도 해보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런 행사들 이렇게 뭐 찾아다니면서 함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다 경험을 해보고, 그러고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결혼 업체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뭐 안 해보고 그냥 나는 국제결혼 하고 싶다 바로 국제결혼 업체를 찾아간다면은 제 생각에는 잘못될 확률이 아주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업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제결혼 업체들 중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방식이 있어요. 이 베트남의 에이전시가, 베트남 사람이 운영한 에이전시가 있고, 한국에 있는 업체는 단지 그냥 한국 신랑들을 소개만 시켜주는 그런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이 회사도 차리고 이런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이제 베트남 마담들이 들어가서 이제 전체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트남 사람이 메인으로 운영하는 그런 에이전시를 가진 업체를 찾아가면은 아무래도 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그 모든 책임을 다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그냥 한국 사람이 기숙사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마담들도 컨트롤하는 그런 업체를 찾아가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좀 더 안전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하지 않고 만나게 됐을 때 결혼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업체를 찾아가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런 서류나 한국어 시험을 위한 그런 기숙사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글로벌 TV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기 글로벌 TV 김 이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국제결혼 하기 전에 이런 뭐 마인드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기숙사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서류에 대한 부분도 다 이렇게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잘 하시고, 그리고 뭐 금액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고 해서 뭐 이런 대행업체를 이용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결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결혼의 목적이 이 결혼을 한다는 것 그 자체에 두는 것보다는 이 긴 시간, 수십 년 동안 같이 함께 할 사람인데, 이 사람과의 행복을 목적에 두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낼 이 긴 시간을 연애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에 먼저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국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